자,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 짚어보면서 오늘장 키포인트까지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장의 키워드 무엇인지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자, 오늘장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외국인 편식 현상.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미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마감되는지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경제 지표에 대한 부담 때문에 3대 지수가 약세, 특히 물가 지표 때문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약세해 보였다는 네.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그 핑계일 뿐이고 FOMC 회의 지금 열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내일 새벽이면 결과가 나올 텐데 네. 거기에 대한 경계심 때문인 것 같아요. 지표를 살펴보면은 좀 소매 판매가 4월 대비해서 0.7% 정도 줄어들 거로 예상을 했는데 1.3%나 줄어들었고, 네. 소비 부진. 반면에 그 생산자 물가는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0.8% 상승. 요게 이제 뭐 직접적인 뭐 조정의 원인이고요. 네네. 제가 이제 요새 당분간은 요 지표를, 요 지수를 매일 저희 보여드릴 텐데 나올 때마다 네. 다우 운송 지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네. 때문에 0.7%가 올랐어요. 러셀 2000은 0.3%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9%가 빠졌습니다. 요새 이 종목이 좀 이상하게 움직여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반도체 지수가 올라갔는데 혼자만 빠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네. 반도체 지수 빠졌는데 혼자서 2%가 올랐어요. 맞아요. 그리고 정유주 강세가 좀 돋보였는데요. 쉐브론이 2% 올랐고 엑슨모빌이 3% 올랐고 오늘 유가도 많이 좀 올랐으니까요. 네. 그리고 테슬라가 3% 빠졌고 역시 뭐 금융주인 JP모건이 1.5%, 엔비디아도 1.3%가 빠졌습니다. 유가가 72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따가 좀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따 자세히 좀 풀어보고요. 네. 반면에 이제 구리 가격이 또 큰 폭으로 4%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 뭔가 좀 헷갈리는 모습이고. 그렇죠. 자, 오늘 밤에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 하나 짚어드리면 역시 뭐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네. 지금 근데 분위기로 봐서는 테이퍼링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기 좀 어려울 분위기예요. 그럼요.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점도표를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점도표는 3, 6, 9, 12 이때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 3월 달에 점도표가 굉장히 좀 매파적으로 나왔었어요. 12월 달에 한 걸 발표한 점도표랑 좀 비교해 보면은 내년 금리 인상이 당초에 1명이었었는데 네. 4명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이 5명이었는데 7명으로 늘어났고요. 더 중요한 게 3회 이상 2020년까지 3회 이상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본 그 전망이 1명에서 무려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게 간접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가 나오면은 그에 앞서서 테이퍼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이 관전 포인트는 점도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점도표에 따라서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지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해도 어쨌든 그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만은 뭐 기존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그 전일장 국내 시장의 특징주, 수급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코스피 보면은 어제 참 묘한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네. 외국인이 사는 종목은 기관이 막 따라 사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순매수 탑5 종목들이 두 종 나왔는데 종목이 거의 엇비슷하고요. 네. 여기 지금 10종목 여기 나온 종목들 중에서 두 종목만 빼고는 전부 쌍끌이가 났어요. 삼성전자하고 네이버하고. 네. 어제 요 종목들은 이제 기관은 샀는데 네이버는 이제 외국인은 팔았던 종목이고, 네네. 삼성전자는 반대 양상이었고요. 뭐 이노베이션 강력한 1등입니다. 외국인 기관 순매수 1등 종목이고요. 하이닉스 쌍끌이, SDI도 쌍끌이, LG 이노텍도 쌍끌이 뭐 이렇고요. 효성 TNC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에서 SK 이노베이션은 4흘 연속, 그다음에 LG 이노텍하고 효성 TNC 같은 종목은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코스닥은 요거랑은 조금 다른 양상이고요. 클래시스하고 자이언트 스텝 같은 종목이 4흘 연속 쌍끌이가 나왔는데요. 네. 또 YG엔터, 휴젤 이런 종목 쌍끌이가 나왔고, 연기금은 YG엔터, JYP엔터를 샀는데 어제 수급상으로 굉장히 좀 특징적으로 좀 나타났던 부분이 엔터주를 끌고 오는 게 좀 연기금이었거든요. 네네. 연기금이 근데 어제는 SM에 대해서 40억 정도를 팔았는데 외국인이 한 120억을 샀어요. 네네. 외국인 순매수 1등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금 중심은 연기금 매매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엔터주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셀트리온 제약은 연기금이 굉장히 살아나는 종목인데 계속 기관들이 연속해서 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결국은 그저께 한번 급등을 했었는데 네. 어제는 외국인 매물이 좀 세게 나왔어요. 기관을 샀는데. 그래서 어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대장주 한번 좀 꼽아볼게요. 수급 대장주는 SK이노베이션이 이걸 되지 안 않을까요? 꼽을 수가 네네,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뭐 양쪽 1등 종목이니까 안 꼽을 수가 없을 것이고 네. 어제 뭐 기관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이고 뭐 외국인이 정말 불같이 사기 시작했죠. 그리고 기관은 별 매매가 없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한 사흘째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진 것 같으세요? 일단 리포트 영향이 좀 있긴 있어요. 네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그 2차 전지주에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2차 전지주가 외국계 리포트로 인해서 한번 뻥 맞았었는데 그랬죠.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때문에 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주도하는 게 리포트도 외국계에서 났고 2차 전지주 주도하는 것도 외국인이고 네네. 그럼 이런 양상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어제 나온 리포트 내용은 LG화학에 비해서 배터리 부분이 지나치게 디스카운트돼 있다. 너무 저평가돼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인정을 좀 받아야 된다는 얘기일 것이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배터리 얘기는 사실 뭐 좀 제가 그저께 자세히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하면은 2차 전지하고 또 한 가지 들어가는 게 네. 저희 그 정유잖아요. 정유죠. 네. 근데 정유 유가가 72달러 올랐다. 엑스모빌 오르고 또 저희 뭐죠? 그 정유주에서 쉐보론하고 네. 이제 같이 올랐는데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유가는 올랐는데 정제 마진은 6월 2주차 정제 마진이 1달러 30센트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네. 4월 말에 3달러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익이 좀 불안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부분별로 나눠 보면은 휘발유 수요는 확 늘어났는데 네. 휘발유 마진은 그래서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항공유 마진이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백신 확대되고 이러면은 항공유 수요도 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뭐 정제 마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면은 정유업만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네. SOL이잖아요. 네. SOL 어제 주가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면은 어찌 보면은 그 SK이노베이션은 정말로 정제 마진 올라가고 이런다면은 양수 겸장의 상황도 오는 게 아닌가. 네. 좀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어제 알겠습니다. 뭐 단연 돋보인 종목입니다. 예. 동반 매수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은 양시장을 매도한 가운데 유독 화학주만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 배경과 또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편식을 너무 편식. 심하게 했죠. 네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나온 근본적인 배경은 자금 흐름을 한번 좀 봐야 돼요. 네네. 첫 번째 외국인 자금 흐름을 좀 볼게요. 글로벌 주식 펀드 흐름을 살펴보면은 북미 지역에서도 최근 들어서 돈이 주식 펀드에서 빠져나갔고 네. 이머징에서도 빠져나갔고 네. 그러니까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급속히 약해진 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글로벌 채권 펀드로 움직였습니다. 어허. 전반적인 흐름이 그런데 네. 반면에 외국인들은 지난달에 5월 달에 코스피에서 8조 5천억 팔았어요. 네. 나올 물량들은 대부분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이런 모습이고 네네.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주식형 펀드,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이 5월 달에 모처럼 들어왔었는데 네. 빠른 기간 안에 그게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 돈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연기금은 자산 배분 전략 때문에 네. 주식을 적극적으로 늘릴 수가 없어요. 코스피 시장에서. 네. 그렇다면은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 같은 경우는 예탁금이 지금 66조 원대에서 정체율 상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기는 사는데 외국인이 편식을 무지하게 심하게 어저께 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좀 그래프가 나오고 있네요. 네. 어제 1,500억 넘게 코스피에서 팔았는데 1,500억 넘게 화학주를 샀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산 게 전기전자 700억 넘게 샀는데 거의 뭐 화학주를 집중적으로 샀다고 좀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전기전자하고 화학하고 빼면은 이 매매로 제외하게 되면은 외국인은 실제로 코스피 시장에서 4천억을 판 거예요. 네. 편식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전반적으로 기관 매매를 살펴보면은 네네. 외국인이 화학주 사고 전기전자 사기 시작하니까 조금 있다가 기관도 화학주 사고 전기전자 사고 근데 금액은 굉장히 미미하죠. 네. 따라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기관도 돈이 없고 외국인도 돈이 없고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지도 팔지도 않는 그러니까 6월 장세의 특징은 특별한 매수 주체가 부각되지 않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화학주 중에서는 뭘 샀을까? SK이노베이션 아닐까요? SK이노베이션이 거의 뭐 1,000억 가까이 샀어요. 네네. 1,500억 넘게 산정해서. 그래도 다른 종목들도 좀 봐야 되겠죠. 네네. 배터리주를 SDI도 사고 분명한데
뭐 전기전자에서는 SDI라든지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 사는 게 눈에 들어지는데 네네. 다른 종목 산 그 화학주 중에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 4월 동안에 매수한 종목들 지금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어저께 쌍끌이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은 4월 연속 쌍끌이가 나오고 있고요. 효성 TNC도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나흘 연속 사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오고 있고 효성첨단소재도 이틀 연속 쌍끌이, S-오일도 어제 상당히 의미 있는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네. 저 빨간 표시된 종목들이 조금 눈여겨볼 종목들인 것 같고 그 중에서도 효성그룹주가 상당히 좀 요새 좀 꿈틀꿈틀하네요. 그러게요. 아침에 또 효성중공업 말씀하신 분도 앞에 코너에서 좀 네네. 봤었는데요. 이 종목들이 실적 뭐 대장주인 건 분명한데 기간 조정을 거쳤어요 최근에 좀 네네. 쉬었단 말이에요. 네. 또 코스피 200 편입되면서 무슨 뭐 공매도 물량 나오니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진 않고 네네. 그러면은 이런 수급 보면은 이런 빨간친 종목들은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코스닥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외국인이 코스피에 대해서 편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화학점 편식하는데 코스닥에 대해서는 단식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코스닥은 지금 사는 주체가 개인, 기관, 금융투자가 사는데 금융투자는 지난 6월 10일 날 하루에 3천억 이상 산 거 말고는 실제로는 매도를 했고 네. 개인 빼고는 실제로 사는 게 연기금밖에 없는데 연기금은 한 7일 연속 사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금액이 워낙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사는 종목을 좀 눈여겨보되 연기금 매매만 갖고는 시세를 못 끌어오기 때문에 네네. 연기금 이외의 다른 기관이라든지 또 그 외국인이라든지 매매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전략은 네. 지금 뭐 편식 장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럼 편식 장세에 맞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편식 장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연속성이에요.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자기 외국인은 철강주를 확 샀는데 네. 이거 뭔가 좀 틀린 게 아닌가. 철강주도 사실 실적 좋은데 조정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하루 이틀짜리에 끝나버렸어요. 근데 화학주는 좀 비교를 해서 차트를 보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이 편식 장세에서는 수급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화학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사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터주 같은 경우는 연기금의 시세를 주도해왔다. 그래서 연기금이 어제도 뭐 SM 빼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JYP 엔터나 YG 엔터는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네. 연기금 매매를 좀 확인하면서 사실은 엔터주는 이제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가격까지 좀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요? 근데 그래서 수급을 좀 더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화학주 쪽은 그래도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 네. 이쪽은 좀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네. 이제 대장주들이 그러니까 완성 배터리 업체들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네네. 그래도 부품주도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좀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